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과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포츠 환경 안전에서 앞에 차시에서는 스포츠 활동 환경과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지금부터는 스포츠 시설과 장비 사용법을 숙지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 방법입니다. 스포츠 시설이라 하면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장소나 수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스포츠 활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안전 점검을 반드시 하고, 스포츠 활동의 특성과 시설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시설이 정확히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했을 때 크나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련된 뉴스가 있으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 아예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끔찍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상현실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가 아닌 실제 사고입니다. 1989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국 힐스버러 경기장의 비극인데, 한꺼번에 많은 관중이 몰려들면서 경기장 펜스가 무너지고 사망자만 9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수만 명이 한 번에 모이는 스포츠 이벤트는 이렇듯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포츠는 어떨까요? 먼저 이승철 기자가 국내 스포츠 안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우선 경기장 구조부터 문제입니다. 관중의 시야 확보를 위한 가파른 설계가 안전에는 위험 요소입니다. 관중석 1층의 경사각은 25도 안팎으로 완만하지만 일부 경기장의 관중석 2층은 경사각이 34도에 이를 정도로 아찔합니다. 난간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경우 앞사람까지 함께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진 그물 사이로 야구공이 날아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저 지붕이 왜 깨진 거예요? 콩 맞아서 깨야 되는 거죠. 아예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미흡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많은 관중이 구조가 복잡한 건물에 갇힐 수 있지만 영화관처럼 대피로를 안내하는 도면 부착이나 안내 방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응원하러 왔는데 안내 방송 화재 대비하는 거 잘 들은 적도 없고 못 들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매 시즌 수백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겨울철 스키장도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프로야구 보러 가실 때 혹시 이 글러브 챙겨 가십니까? 파울볼이 빈번히 날아드는 내야석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지난 4년간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에 3명 이상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파울볼 사고였습니다. 또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불이 나고 흥분한 팬이 경기장으로 난입하는 등 안전상의 허점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국내 체육시설의 안전실태 점검 결과 무려 146개 체육시설이 안전 매뉴얼 지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시설 미비도 132건에 이르렀습니다. 번지점프 등 참여형 레저 스포츠의 안전 불감증은 더 심각합니다. 육상 레저 스포츠의 경우 안전교육 전문 강사 비율이 50%에 그쳤고,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는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등 각종 안전사고로 스포츠에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안전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한 해 평균 1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의 사각지대 골프 연습장에도 자격을 갖춘 골프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연습장은 배치 기준에 미달하면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95% 이상이 실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준비하고 예방한 뒤 스포츠를 즐기자란 구호 아래 지난 2010년 부상방지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 정비에 힘썼습니다. 메이저리그와 NFL에서 금속 탐지기를 활용하고 몸수색을 도입하는 등 프로스포츠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도 경기장 안전과 보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경기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징계를 내립니다. 좀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규정을 정하고 또 벌칙도 강화하고 또 계몽도 하고 이렇게. 예방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스포츠계가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건 이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설의 점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다중시설에 갔을 때 어떻게 먼저 그 시설을 들어가서 경기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서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다중시설에 갔을 때, 스포츠 경기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관람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체육시설은 다양한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행동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체육시설을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규모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상황 예방수칙, 체육시설 이용 전 전광판에 나오는 안내방송을 통해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 동선 등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중 일행과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모일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 대규모 체육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장에서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땐 즉시 주변의 시설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하세요. 경기 관람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전광판의 비상 안내 방송을 확인하고 대피할 땐 계단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내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체육시설 이용 전 전광판의 안내방송을 확인하세요. 일행과 대피 후 모일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안전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세요. 대피 시에는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하세요. 체육시설 내 위기상황 예방수칙 실천. 즐겁고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전용 운동화를 신고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닦아내는 위해 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의 기구들을 활용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그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사고들.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지킴이가 나섰다. 학교 안전 X파일, 운동장 안전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됐다. 오늘 띵트 수업이니까 우리 띵트랑 몇 개 챙기자. 그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체육시간. 특히 이렇게 작은 부주의가 사고를 부르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모든 사고는 아차하는 사이에 일어나니까 늘 조심해야 돼. 무거운 도구를 들 때는 꼭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할 것. 안전이의 충고를 듣고 사이좋게 띵틀을 들고 나가는 두 사람.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아, 시시해. 높은 틴트 바로 뛰고 싶은데. 안 돼. 차례를 지키면서 천천히 뛰어야지. 이러다가 서로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띠틀의 단수를 높일 때 단과 단 사이에 손가락이 끼지 않게 주의해야지. 단과 단 사이에 손가락이 끼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쉬운 단계부터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연습해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띵틀을 넘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겠죠? 한편 개인의 부주의와 욕심으로 무리하게 연습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학교에선 운동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중간에 팔림이 떨어져 팔굽혀펴기용 봉에 치아를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실력 이상의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한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놀이 시간. 신나게 놀다가 종소리와 함께 바삐 교실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런데 뭔가 잊은 거 없나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공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네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네, 사용한 도구는 꼭 제자리에 정리해 놓을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름 사다리. 봉을 잡고 오르내리며 팔다리 힘을 기르기 좋은 운동시설이지만 지지대가 적고 높이가 높아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경우 다칠 위험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구름 사다리에서 떨어져 골반과 요추 골절 진단을 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실수로 떨어진 것이 아닌 구름 사다리의 용접 이음새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 더,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전 간단한 안전점검을 한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운동시설은 정해진 사용 방법대로 이용합시다. 안전사고는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매트나 띵틀 운동 등 기구를 이용할 때는 관절이나 인대 부분을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운동하기 전에는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운동 중에 친구와 장난치는 행위는 위험하므로 삼가합니다. 학생들이 뛰어노는 놀이기구는 떨어지거나 부딪힐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 역시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시설과 도구를 이용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학생 스스로도 조심해서 이용해야겠지만 평소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되는 그날까지 안전이의 안전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이것만은 꼭 운동장 기구 및 시설 안전 수칙.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운동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운동기구를 운반할 때는 상대와 호흡을 맞춰 천천히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단계를 차츰 높여 안전하게 연습을 진행합니다. 사용한 운동기구는 다음 사람을 위해 꼭 제자리에 정리해둡니다. 운동기구를 사용하기 전 기구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여기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때에도 안전수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또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점점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건강한 내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NO! 첫째로 헬스장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운동 전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운동복, 운동화를 착용하는 건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 준비 운동은 필수인 거 잘 아시죠? 또한 고정세나 접합 상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며 트레드밀 이용 시에는 전원 및 비상 버튼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무리한 운동 금지.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고중량 운동 시에는 웜업 세트를 포함해야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 무릎 및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을 느꼈을 경우 즉시 운동을 멈춰주세요. 셋째, 트레이너 위치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트레이너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운동을 다 하셨으면 정리 운동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러한 헬스장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스포츠 안전으로 커지는 운동의 기쁨. 당신의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 스포츠 안전재단. 자, 잘 보셨습니까? 이러한 시설을 잘 정확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